예, 안녕하세요. 자율주행 시스템 창업 생태계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하나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목 중에서 팀빌딩,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성공의 첫 단추인 팀빌딩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한국기술혁신연구소 소장 김종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실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경영지도사, 그리고 IS 9000 국제심사원, 빅데이터 특급 기술 분석사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스타트업 전문가협회 협회장 겸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요. 인하공업대학교 창업실무 경영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인천광역시의 그 상생유통지원센터 센터장과 청운대학교의 디지털 전환 센터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업 성공의 첫 단추, 팀빌딩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창업팀의 중요성과 구성에 대한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세 번째는 팀의 관리 그리고 보상에 대한 거. 네 번째 스타트업 팀빌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창업 성공의 첫 단추. 우리 흔히 얘기하면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창업은 좋은 아이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창업자, 그리고 자본,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업의 3요소라고 하죠. 창업의 3요소는 창업을 이루는 그 세 가지 요인으로 보는 건데, 창업자와 자본과 아이템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인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시장, 즉 팔 곳,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시장이 있을 때 창업의 4요소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것 중에서 창업자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인력 부분인데 이 인력 부분을 창업팀, 또 팀 빌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창업을 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내가 내겠죠. 창업자인 내가 내고 또 그에 따라서 실제 뭐 단계적으로 가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창업을 할 때 프로세스는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책을 우리는 아이템화해서 어떤 제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이제 해결책이 되는 건데 그런 프로덕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충분히 시장적으로 먹혀들겠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이겠다. 라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가치를 할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같이 일할 사람들을 찾게 되면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스케일하면서 이쪽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여기서 말하는 팀이라는 것이 팀 빌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은 아이디어가 구체화돼서 원하는 제품이 되고 그러고 나서 팀이 이루어지면 이제 창업화, 사업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팀을 꾸리기 전에 그러니까 팀이라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는데 아이디어와 제품에 대한 시장성, 사업 타당성은 CEO가 그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창업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 해결책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을 하나의 제품화를 하겠죠. 제품화를 하고 나서 그걸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가설을 세워서 제품을 만들어 보고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품이 실제 시장에서 먹혀들 것 같다. 이걸 이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팀을 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팀들과 함께 작업을 통해서 사업화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창업팀, 팀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건데, 창업팀에 대해 정확히 정의를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겠죠. 창업이라는 건 결국은 새로운 일을 하는 거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팀이라는 건 내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팀이라고 합니다. 보통 워크그룹이라는 것이 있고 팀이라는 게 있죠. 워크그룹은 이제 직장,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 팀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공동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 창업팀이라고 하고요. 또 실제 창업 초기에는 1인이 창업이 가능하죠. 혼자서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거나 또는 빠른 어떤 개발이 필요하거나 시장 진입이 필요할 때 우리가 팀 구성을 하게 되죠. 이걸 이제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창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요소다. 이 팀 구성을 하는 것을 이 창업팀을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성장 잠재력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업 과정에서 창업팀이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창업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같이 나갈 사람을 창업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창업팀이라는 것은 같이 하는 동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파트너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혼자서 할 경우 1인 창업이 되는 거고, 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게 되면 창업팀을 이루어서 창업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업팀을 이룰 때 창업팀 빌딩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창업팀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어떤 형태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창업팀은 구성을 할 때 처음부터 좀 잘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품이 이제 구체화되면, 즉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야 되냐, 이게 이제 개발팀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발팀이 필요하게 되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겠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해당하는 그 핵심 역량을 분석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추가적으로 구성한 사람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따져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필요하면 선발을 할 거고, 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럼 1인 창업을 하는 거고요. 또 지금 현재 구성되는 사람으로 충분히 창업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개발팀을 또 확보하든 필요인지를 영입하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인 창업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어떤 팀을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창업팀이 해체가 되는 거고요. 추가적인 구성원이 필요한데 지금은 괜찮고 또는 뭐 바로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 인력을 확보해서 나가게 되면 창업팀이 존속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아이디어를 유지해서 추후에 창업팀을 뭐 어레인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재구성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실제 창업팀을 구성하지 않고 혼자서 1인 창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벤처스타가 될 가능성이 거의 좀 작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소 이제 공동 창업이나 몇몇의 여러 팀 창업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흔히 유니콘 기업, 이런 기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팀원스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창업에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고 팀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제프리 티몬스라는 사람이 티몬스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창업자의 역할, 그리고 또 실제 창업을 할 때 어떤 형태의 기요소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창업자는 기요소, 창업에 대한 그 기요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아이템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갖는 아이디어죠. 그걸 갖고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생각해내는 거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물적 자원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자본, 어떤 자본이라든가 또 사회적 편견,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필요한 인재를 영입을 하고, 또 때로는 역할을 분장시켜서 창업팀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의력과 사업적 성공 요인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결국은 이제 창업팀을 꾸려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기회 요소와 자원 요소는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창업자가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기회 요소와 자원 요소를 만들어 놓고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이제 창업팀을 꾸려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가 이제 티몬스 모형에서도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죠. 자,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가 뭐 창업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스타트업들이 뭐 실패하는 요인들을 한 20가지로 잡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가 노마켓입니다. 우리 창업의 3요소 플러스 1에서 창업의 4요소의 아이템, 그다음에 창업자, 그다음에 자본,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예,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사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팔 곳이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중요한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요. 약 40% 이상, 42% 정도의 실패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돈이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자본력, 자금력이 부족인데 일단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건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팀빌딩, 팀이 잘못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게 무려 23%나 돼요. 23%면 작은 수치는 아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팀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노마켓 니즈는 CEO가 잘못 판단한 거죠. 두 번째는 이 돈이 마르는 거는 사실 창업 기업, 스타트업한테는 평생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성장해서 어느 정도 스케일업이 될 때까지 이 자금 부족은 누누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창업자가 고민을 항상 해야 될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노마켓과 이 캐시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세 번째 팀 구성은 결국 어떻게 보면 창업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영입한 그런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실패 요인 중에 하나다. 이게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성공의 요인도 한번 봤어요. 이게 이번에 이제 성공을 봤더니 5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시간적인 겁니다. 시간. 적절한 시간. 그 다음에 팀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30% 이상이 성공한 기업들을 보니까 32% 정도가 팀을 잘 구성해서 팀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돈,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 요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간과 팀을 잘 구성해서 운영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이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실제 좋은 아이템 중요하잖아요. 아이템이 좋으면 사실 사업은 거의 다 성공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적절한 타이밍, 필요할 시점, 또 유행할 것 같을 때, 트렌드가 될 때, 그때쯤에서 우리가 사업에 런칭이 되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 성공 요소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실패 요소이기도 하고 성공 요소인 팀빌딩. 이런 세 가지가 성공 변수라고 봤을 때 이 좋은 아이템과 적당한 시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상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팀빌딩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실패, 성공의 변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 팀빌딩을 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에서도 팀, 창업, 스타트 기업들이 몇 년 차 되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게 사람을 못 본다, 인재가 없다, 뭘 하려고 하는데 추진이 안 된다.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주려고 해도 뭐 사실 많이 줄 돈도 없지만 실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내면의 문제는 이 어떤 것을 개발하고자 할 때, 또는 이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중요한 순간에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스타트업한테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팀 빌딩을 어느 적절한 시점에서 팀 빌딩을 해내면 사업이 성공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팀 빌딩을 했는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도 스타트업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창업자가, 여러분이 창업자니까 팀원을 확보하고 인재를 영입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또 볼까요? 사실 창업팀 되게 필요하잖아요. 창업팀은 결과적으로 서로 피드백이 가능하고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겠고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서로 같이 일하다 보면은 전문성이 서로 향상이 돼서 시너지가 발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혼자서 일하지 않고 같이 서로 디딤돌이 돼주기 때문에 정신적 지원이 됩니다. 또 각각이 서로 다른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또 영입된 수만큼의 곱하기 인적 네트워크가 커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영입한다는 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맥과 네트워크도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창업팀이 필요한 거고요. 사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창업팀이 됐을 때 좋게 보는 측면이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팀 창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업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업은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 혼자가 될 거냐, 아니면 같이 갈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창업팀의 이제 중요성이랑 이제 구성에 대한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창업팀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또 멀리 갈 수 있는 요소, 또 하나 성공 확률이 높은 이런 것에서 창업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창업팀은 그래서 이제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CEO, 창업자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또 역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떤 점이 더 중요한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아주 유명하신 그 두 기업의 CEO들입니다. 애플 창업자 그리고 유튜브닷컴의 경영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최초의 그 애플 창업자들의 관계를 보면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애플 하면 이제 스티브 잡스만 생각을 하는데 스티브 잡스 외에도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사실은 CEO죠. 경영자입니다. 경영자고 이 워즈 워즈니악이라는 분은 사실은 CTO예요. CTO. 그래서 이 두 분은 공동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공동 창업이라는 건 두 사람이 이제 잘 조율이 되면 성공하는 거 못하면 사실은 쉽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관계를 갖고 있었고요. 창업 동아리 선후배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두 사람이 영입이 됐었고 그 외에 이제 론 웨인이라는 잡스 첫 직전 동료가 12일 만에 투자금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 마쿨라라는 인텔 임원, 전 임원이죠. 최초 투자자를 나서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잡스의 비즈니스 멘토이기도 하고 추후에는 이제 스티브 잡스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애플을 그러니까 경영을 맡게 됐죠. 그래서 애플의 2대 CEO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랑은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였지만 초기에 창업을 했을 때 최초 투자자였기도 하고 멘토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과 해서 3명, 4명 정도의 창업팀을 꾸려서 시작을 했다는 점입니다.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이 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닷컴인데요. 유튜브도 사실 유명하잖아요. 이게 유튜브는 이제 2005년에 설립이 됐고요. 2006년에 구글에 16억 5천만 달러의 인수를 당합니다. 큰 돈이죠. 거의 한 2조 정도의 이제 인수를 한 거고 이게 사실 창업 기업인데 거의. 그리고 이 둘의 특징은 이제 페이팔의 직장 동료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체리 헐리라는 분, 그 다음에 스티브 첸이라는 사람이 둘이 이제 공동 창업을 하게 되는데 한쪽은 디자인적인 부분과 경영, 감각이 좀 뛰어났었고요. 한 분은 수학과 아카데미 출신의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까 CEO와 뭐라고요? CTO가 결합이 된 거죠. 이 두 팀을 보면은 애플에서도 그렇고 유튜브닷컴에서도 그렇고 CEO와 뭐가 있죠? CTO와 CEO 이 두 사람이 일단 초기 멤버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업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넘겨둬야 되지 않을까? 개발팀이 들어가야 되나? 그냥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창업팀을 구성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이게 창업팀이에요. 창업팀이라는 것은 서로 어떤 권한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서로에 대한 서로 그 과정상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단 사공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명? 2명에서 4명 정도가 가장 적당한 수의 창업 멤버다.
실제적으로 유니콘 클럽의 그 성공 사례들에서 보면 창업 기업에서 창업팀의 규모는 3명, 4명, 5명 이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서로 역할을 서로 나누고 역량과 역할이 다른 사람들로 창업팀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창업팀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사람을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영입을 하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영입을 하겠지만 영입의 이제 대상자가 있는 곳을 또는 그런 사람 인재 영입을 어떻게 하냐를 한번 따져봤더니 첫 번째로는 이제 인맥을 통한 자기 네트워크 있죠. 내 주변 사람. 두 번째는 각종 행사라든가 모임에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영입을 했더라. 사람을 만난 거죠. 관찰하고. 세 번째는 이제 채용 전문가, 무슨 헤드헌터라든가 어떤 누군가의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인재를 영입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인맥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창업팀에서 가장 흔하게 인재를 영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서도 뭔지 나오겠지만 학교 동문이라든가 뭐 동창, 그다음 친구, 가족, 그다음 지인,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업을 구성하는 건 나쁘지 않은 그런 인재 영입의 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제 행사나 이제 모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모임이 아니고요. 투자 IR이라든가 데모데이, 그다음에 뭐 해커톤 이런 관련한 곳에서 어떤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뭐 정책적으로 지원도 하고 뭐 지자체별로도 있고 국가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모임에 나가서 관찰해서 어떤 면밀하게 내가 필요한 인재들 영입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인맥이 별로 좋지 않거나 주변 사람이 없으면 뭐 이렇게 행사라든가 모임 있는 곳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만나고 하면서 사람을 영입하는 그런 방법을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맥도 없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싫어.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누군가가 이제 대신 해줘야겠죠. 그래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라든가 헤드헌트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면접을 보고 영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인재 영입에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외에도 따져보면 나오겠지만 인맥이 이한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통이 잘 되는 편이죠. 소통이 잘 되는 편인데 비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발생하거나 서로의 이제 뜻이 잘 안 맞으면 관계가 이제 깨지면 상당히 이제 좀 애매한 그러한 창업팀 구조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행사나 모임 같은 데서 발굴해서 데려오는 그러한 인맥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인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내가 바라보는 철학이라든가 방향성 또는 필요한 인재에 대한 부분이 잘 맞아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추천할 만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리콘밸리나 이제 외국 같은 사례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런 해커톤이라든가 투자 IR이라든가 투자자 또 엑셀레이터 또는 네트워크 국가에서 하는 다양한 그런 행사에서 사람을 영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채용 전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어떤 이력 부분과 헤드헌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랑 이제 잘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쉽게 그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세 가지 뭐 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본인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어떤 시기적인 것 또 필요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인재를 영입하면 되겠습니다. 팀빌딩을 할 때 그냥 많으면 좋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축을 할 때요 전략을 좀 갖고 해야 됩니다. 아마존에서 이제 성장 비결을 따져보니까 피자 두 판의 법칙이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자 두 판이면 이제 한 피자면은 대략 8조각 정도 나오잖아요. 두 피자면은 한 16조각 정도 나오는데 피자 두 판으로 만족할 만한 사람이 적정한 인원수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팀을 구축할 때 피자 두 판만 시켜도 충분히 만족하게 그 구성원들, 팀원들이 먹을 수 있으면 그 팀은 아주 잘 구축된 팀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이 한 판씩 먹으면 2명인 거고 한 세 쪽씩 먹으면 한 5명 정도가 되겠죠. 3, 5, 15, 16조각이니까. 그 다음에 한 4조각 정도씩 먹는다. 반판 정도씩 먹으면 4명 정도. 이렇게. 그래 보면 2명, 3명, 4명, 5명 정도의 인원이 적당하다. 이걸 여기서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CEO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CTO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CTO는 이제 프로그램 쪽이거나 뭐 여러 가지겠지만 개발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이제 그 역할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기능별로 책임자라든가 해당하는 이제 역할자를 영입을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판매라든가 이제 스케일업할 단계이기 때문에 CMO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잘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이나 핵심 컨텐츠 서비스 같은 건 외주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 해결해서 안에서 잘 만들든 못 만들든 간에 우리의 킬러 컨텐츠이기 때문에 우리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우리 자체적으로 MVP까지 해서 테스트를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도 누굴까를 고민하는 것이 피자 두 판의 법칙, 팀빌딩의 구축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외주가 가능한 거, 뭐 디자인적인 거, 물리적인 거, 회계적인 거, 법무적인 거, 뭐 생산적인 그런 공장에다 맡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쪽에다 맡기는 게 훨씬 효율도 좋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노하우라든가 기업 비밀을 뺏길 이유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외주를 돌려서 효율성, 효능성을 높이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잘 기억했으면 좋을 그런 법칙이 있는데 브룩스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팀빌딩을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인력을 2명 이상 이렇게 늘려나가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을 그냥 무작정 늘려가지고 많은 수를 채우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인력이 어떤지는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 필요한 역량, 필요한 핵심 역량을 찾아내고 그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영입해 나가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보면요. 어, 인력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되는 구성이 됐을 때 사실 의사소통은 3번만 하면 돼요. 인력 1이 2한테 하든가 2가 이렇게 전달한다든가 3이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서로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도는데 3번이면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만약 추가로 한 명을 더 영입을 한번 한다고 쳐봅시다. 한 명을 더 한 번 하게 되면요. 인력이 한 명 늘었어요. 느는 바람에 어떻게 됐죠? 1, 2, 3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 2, 3이 우리가 앞에 했던 3번만 소통을 하면 되는데 이제 4번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6번 정도의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그건 3번이었던 게 2배로 늘어난 거죠. 이걸 이제 브록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많은 수의 소통 횟수가 발생을 하죠. 즉 의사소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면 일정이 지연되는 개발 프로젝트에 추가 인력을 투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셨거나 이제 어떤 기간이 있는 또는 개발 PM을 맡으신 분들은 대충 이 경험이 있을 텐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제품을 개발하려고 할 때 시일이 촉박하다고 해서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추가 인력을 투입할 때마다 개발 기간이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의 비용이 증가를 하는데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n-1에 2 해가지고 2분의 n분의 n-1을 해주면 대충 한 명이 더 늘었어. 4명이 되죠. 4명 곱하기 3명이 돼서 12명. 2로 나뉘고 6번의 소통. 이렇게 배수. 만약에 5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의사소통의 횟수가 발생을 할 겁니다. 즉 기회비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회비용은 시간적인 것과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손실을 하게 되면 큰 차질이 생기겠죠. 여러분이 이 브룩스의 법칙을 잘 기억하셔서 인재 한 명을 영입할 때 정말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죠?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으로 뽑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할 또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은 결과적으로 이제 창업팀에서 핵심 자산, 핵심 역량을 뽑아내서 핵심 역량 자산화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보통 창업할 때 아이템, 자본, 그리고 창업자, 그리고 시장. 이제 창업자가 이제 필요하죠. 창업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이렇게 창업의 3요소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플러스해서 창업의 4요소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실제적으로 창업에서 성공 요인은 아이템 자본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팀, 즉 인력이죠. 팀이 갖고 있는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같이 스케일업을 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팀 역량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은 결국은 성장 가능한 팀 핵심 역량을 보유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팀의 핵심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핵심 역량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격성이라는 것을 갖고 할 수가 있는데, 적격성은 말 그대로 자격이에요. 자격.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필요한 자격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까 정도. 그래서는 기준이 되는 거죠. 크리테리아가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것을 넘지 못하면 적격하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적합성인데요. 적합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기업 문화라든가 CEO가 되겠죠. 창업자와 새로 뽑을 인재와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또 리더, 또 앞으로의 방향성, 서로의 그 조화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충분하다, 안 충분하다 이것이 이제 적합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시 보면요, 적격성 아까 말했던 자격이라고 그랬죠. 자격이라든가 전문 지식이라든가 스킬이라든가 경험, 그다음에 이쪽에 경력 또는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적격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거고요. 이런 사람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가 갖고 있는 철학이라든가 가치, 신념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또 서로 간에 이제 우리 팀에 최적화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융통성 있는 사람, 또 리더십이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보다 인재 영입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적격을 통해서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냐를 보고 그다음 적합성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경험이라든가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지만 결국 그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은 누구죠? 네, 팀원입니다. 즉 우리 인재죠. 서로 간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런 이사급 이런 파트너들을 잘 영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 역량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적격하냐, 적격한 사람 중에 적합하냐를 따져서 그 사람을 영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기 하나 이제 샘플로 이제 프로파일 작성을 할 때 보는 형태인데요. 이제 어떤 적격은 아까 자격에 대한 크리테리아입니다. 네트워크 기능이 있거나 창업 경험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격이나 경험이나 이런 역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충분히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지금 해당하는 인력이 없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후에 보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성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 인재를 영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팀 구성을 할 때 작은 수의 팀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격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요. 또 그 중에서도 적합한 사람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갈등이 없이 스케일업을 할 수 있고 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참 팀빌딩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기업은 사실은 결국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등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갈등과 또 갈등이 생기는 것 외에도 내가 이제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분배의 문제가 생기고요. 또 우리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런 역할 분담을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사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도라든가 업무 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직무를 서로 나눠서 역할을 나눠 놔야 된다는 거고요. 또 갖고 있는 기여도라든가 핵심 역량의 정도,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지분,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팀이니까. 근데 아주 핵심 요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갔을 때 서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은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뭐뭐 한다. 기업의 비밀을 지킨다. 이런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서로 창업 초기에 팀을 영입했을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은 확보해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창업팀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할 사항이라든가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 것처럼 그럼 창업팀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팀이 구성을 될 때 어떤 팀들이어야 되냐면 그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과 적은 인원으로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구성 팀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직원의 역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 각각의 팀원들은요, 그 자기가 맡은 역할, 분야만큼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C자 들어가시는 분들 모였을 때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균으로 뭐 80점, 70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그 역할에서 그분들은 90점, 80점, 90점, 100점 이상이 나와서 전체 평균은 떨어지더라도 각 분야에 맡은 역할만큼은 상당한 수준으로 돼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요건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서로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업팀은 결과적으로 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한 겁니다. 소통이라는 건 서로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하겠죠. 서로 수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다양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협력이라는 거는 뭐 소통이 돼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팀워크가 있고 성과가 향상이 되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팀이 효율이 향상이 될 거고, 그런 팀은 오래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업팀은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겨요. 사실 나 혼자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1인 창업팀도 있고, 최근에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1인 창업기업 이렇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인 창업은 궁극적으로는 벤처 스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팀 창업이 됐을 때 벤처 스타가 될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1인 창업을 시작하더라 하더라도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팀빌딩을 하셔서 중요한 역할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내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팀 창업도 사실은 이제 초기 비용을 줄이고 성공으로 가기 위한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팀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역효과도 있죠. 결속력이나 지속성이 없으면 안 좋은 부분, 서로 이제 사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노암 아서먼의 창업자의 딜레마라는 서적의 책자에서 보면요, 1인 창업을 할지 팀 창업을 할지 고민을 좀 해봐라.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하냐 하면 실제적으로 경쟁 요인, 시장 요인, 개인적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내가 그 중에서 인적 또는 사회적 금융 자본에 대한 부분이 빠졌냐. 근데 이런 것을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따져보는 거죠. 필요하다라고 하면 창업 시에 이제 어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을 하는 거고, 사실 지금 당장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혼자 1인 창업을 하고 고용을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구미나 자본이 이게 빠진 게 아니라 충분히 있고 거기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1인 창업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1인 창업으로 갈 경우에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가게 되는데, 창업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팀 창업을 통해서 스케일업을 하고 성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공 요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팀을 구성하는데 1인 창업이냐 팀 창업이냐 사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1인 창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건지, 물론 궁극적으로 이제 팀 창업으로 유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업 초기에 사실은 뭐 1인 창업으로 해서 어느 일정한 수준의 스케일업이 간 다음에 팀 창업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또 팀 창업을 처음부터 필요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느냐를 따져보니까 1인 창업의 경우에는 이제 창업에 이미 내가 인적 자본이라든가 사회적 자본, 경험 이런 것들이 충분할 때, 굳이 뭐 자본도 풍부하고 인맥도 있고 사회적 자본도 풍부해서 나 혼자서 하기 충분해. 그럴 땐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또 결정에 대해서 나 혼자 하고 싶은 경우, 남이랑 같이 나누고 싶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 사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산업의 규모가 이제 작아서 변화의 속도가 느릴 때도 사실 1인 창업을 해도 충분히 이제 시간적인 안배가 가능하니까 이때는 1인 창업을 하는 게 좋겠죠.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 1인 창업을 해도 무난하다 이런 말씀인데, 실제 팀 창업을 해야 될 이유는 대부분 창업 기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인적 자본이라든가 사회적 자본 또는 금융이 부족해요. 어느 하나도 부족한데 이걸 내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떡하죠? 채울 수 있는 사람들 인재를 영입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협력 스타일이고 리더십이 있다 이럴 때, 리더십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죠? 충분히 효과적으로 서로 역할을 나누고 스케일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팀 창업이 유리하다. 그래서 사실 CEO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또 산업의 속도가 매우 빠를 때, 그렇게 느린 데는 뭐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건 우리도 빨리 언동하는 뭔가를 만들어서
산업에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 창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상적인 스타트업 팀빌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팀빌딩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개념을 하나 해야 될 게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인데 린 스타트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린 스타트업은 이제 최소 기능 제품 MVP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최소 기능 제품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한테 피드백을 해서 거기서 어떤 거죠? 새롭게 보안 수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다시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걸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린 스타트업 빠르게 내가 고객들과 접촉을 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고객의 만족도에 맞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인가 아닌가를 보강해 나가는 방법이 린 스타트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린 스타트업을 우리가 많이 스타트업을 많이 선호하죠. 이걸 우리가 보통 BML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BML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린 스타트업에서 쓰는 방법인데, 이 B는 이제 빌드예요. 빌드를 하면 만드는 거죠. 또 아이디어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만들어서 매저를 하는 겁니다.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피드백이 나오겠죠? 이거 어떤 결과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테스트를 해봤더니 나온 그런 데이터 가지고 배우는 겁니다. 배운다는 건 이제 충분하게 분석을 해보고 어떤 기능이 잘못됐다 좋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BML 이렇게 돌려보는 걸 BML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린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자, 린 스타트업이 필요한 이유는 스타트업은 사실 시간도 촉박하고 인원도 작고 재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고객들한테 알맞는 제품을 출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가급적이면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제품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낭비를 줄이는 거. 그걸 린 스타트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린 스타트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요. 최소 CTO라든가 뭐 디자인이 필요한 CTO급에 해당하는 또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만 최소 기능을 만들어낼 거고 이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예, 테스트를 받고 평가를 해서 다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런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사람의 수가 가장 이상적인 스타트업 팀 빌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CEO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만들어냈으면 CTO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게 두 사람 정도가 최소의 인원이 되는 거고 이 두 사람은 다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린 스타트업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디자인 띵킹 방식과도 유사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한정된 시간 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특징, 빠르게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는 거죠. 자, 그런 것에 최적화한 그런 팀이 뭐다? 팀빌딩이고 이상적인 팀빌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팀빌딩의 이상적인 팀빌딩의 마지막 어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식스 픽처즈라고 해서 6개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CEO가 당연히 있겠죠. 이거 창업자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CTO입니다. CTO는 기술적인 거, 개발적인 부분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구현해 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CSO나 CFO, 그다음에 또 사업이 성장하면 CMO라든가 COO 등등이 영입이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그 CEO든 간에 그 CEO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아이템을 만들고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가설을 세운 사람이고요. CTO는 어떤 사람이죠? 네, 그것을 구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CEO와 CTO가 최초의 창업팀이 돼주면 가장 최소의 린 스타트업 멤버, 팀빌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뭐 재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되게 부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 판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스케일업하기 위해서 마케팅, 그 다음에 운영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CO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필요한데 적어도 이제 최소 인력으로 팀 구성을 할 때는 CEO와 CTO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CTO가 결국은 최초의 어떤 공동 창업자가 되주면 좋다는 말씀이죠.
좀 우리가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사항도 있지만 이제 팀빌딩을 할 때 사실 이제 사람을 영입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다 보니까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람 한길 속은 잘 모르니까요. 영입 시 이제 피해야 될 유형은요. 지출을 일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제 자기의 것을 잘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고 또는 되게 쫌생이 같은 유형이죠.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또 잘 모르겠는 사람, 감정도 모르겠고 또 누군가한테 탓하는 사람, 또는 끈기가 없어. 그리고 지식만 내,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 있죠. 그다음에 믿음을 주지 않는 이런 유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 스타트업에서 팀 영입할 때, 그러니까 인재를 영입할 때 피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뭐 친분이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인맥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안다고 해도 가끔 보면 이제 영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사라든가 네트워크 이런 쪽을 통해서 영입되는 경우도 저걸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 텀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팀이 이제 바쁘긴 하더라도 수습의 그 기간처럼 서로 어, 관찰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팀을 영입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면서 어, 영입을 할 건데 특히 이제 이 창업은 동아리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맨으로서 창업자들은 비즈니스맨의 태도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 기술자야, 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니까 C자가 붙은 C수트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비즈니스로서의 생각,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투자 기간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팀 빌딩 할 때 투자 기간에서 인재 영입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액을 제시하고 내가 투자할게. 그러니까 인재는 뭐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분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잘 판단을 하셔서 인재를 영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팀 빌딩을 통해서 우리가 고려할 사항, 주의할 사항,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될지, 또 팀 빌딩의 이상적인 형태는 어떤 건지, 또 팀 빌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팀이 구성이 됐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